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남매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후반 직장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저의 사연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편과 이혼할 결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얽혀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고부 갈등이야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 시어머니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거리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살게 된 계기가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부터 줄곧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어머니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미우셨던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삽니다. 시댁과 영 끊고 사는 게 그전에는 무척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왜 굳이 에너지 낭비해가며 어머니와 힘겨루기를 하고 살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눈치를 한참 보기도 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엄마, 나 이번 주에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한다길래 모시고 좀 다녀올까 해. 당신은 안 갈 거지? 알면서 뭘 물어. 내일 당장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당신 어머니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굳이 갈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어하고 당신도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당신도 마음 좀 풀어주면 어떨까?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어머니랑 살아.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거든?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우는 걸 보이는 거 보기 좋은 거니?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는 거 절대 궁금하신 분 아니야. 당신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당신한테 못되고 독한 년이라 욕하셨겠지. 내가 당신 어머니를 몰라? 그랬더니 전곡을 찔린 듯 움찔하더군요. 저는 내일 당장 이혼해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맘만 먹으면 남편놈 쫓아내고 저 혼자 애들 키우고 살 능력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내 편 들어줬던 거 그거 하나 고마워서 같이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애들에게 둘도 없는 아빠이기도 하고 맞벌이하면서 나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 잘한 게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가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 선언했을 때 저에게 별다른 말 없이 이해해 준 거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저한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막상 자기 엄마가 저에게 너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왕래하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 천년까지 끊으라 하겠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평생을 끔찍하게 하셨던 분이라 남편에게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어머니와 보고 살 생각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가겠지만요. 저더러 너무 독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어머니와 수많은 갈등을 겪었던 거 듣고 나면 너무한다는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냉담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반대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게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 반대한다는 거 듣고 남편에게 결혼 안 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울고 불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쳐서 그쪽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져준 겁니다. 어머니가 결혼 허락하시고 저 처음 인사 갔을 때 저한테 못마땅한 듯한 얼굴로 하셨던 말이 있는데요. 내가 계속 반대했다가 내 아들 말려 죽일 것 같아서 허락하는 거니까
앞으로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아들같이 착한 신랑 잘 만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좋니?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 들었을 때부터 앞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느끼긴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어머니가 결혼 못하게 하면 혼자 나가서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결국은 허락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많이 미우셨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쯤으로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명절이며 각종 가족들 경조사며 정말 잘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림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손이 야무지지도 않고 직장 생활만 해서 집안일이 서툴러요.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시집 왔을 때 고작 27인 아가씨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못하면 잘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타박만 일삼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야 저도 참고 어머니 하는 말에 내내 했지만 듣기 좋은 말도 아닌데 여러 번 듣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성격상 말대꾸를 한 적도 많긴 합니다. 한 번은 결혼 초반 무렵 우리 친정엄마까지 들먹거리며 혀를 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너는 대체 친정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깎는 거야? 내가 살다 너처럼 칼질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 뭔 배운 게 제대로 없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란 며느리를 들이려 한 건데. 예, 이리 내라. 내가 깎을 테니 너는 설거지나 해. 이러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 듣고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저도 깎던 과일 어머니 쪽으로 밀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다니요. 저 대학도 남편보다 좋은 데 나온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엄마가 저를 하도 귀하게 키우시느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 못하겠다. 앞으로 과일은 어머니가 깎으시면 되겠네요.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손에 물을 못 묻히는데 모르셨구나. 제가 피부가 약해서 세제 같은 거 손에 닿으면 막 수포 생기고 갈라지거든요. 설거지는 남편한테 시킬게요. 어머니 말에 토씨 하나 안 빼놓고 토를 다니까 점점 어머니 얼굴이 어라, 일 좀 봐라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자기야!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하라는데 어쩌지? 자기가 좀 해야겠다. 눈치 없는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에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제가 설거지 좀 하라고 눈짓을 하자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보란 듯이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네가 하지 못해? 어머니가 못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설거지하면서 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설거지하면 손에 물집 잡혀요. 고무장갑도 없구먼. 이거 제가 할게요. 이깟게 뭐라고 집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아들이 제 편을 드는데 더 해봤자 본인 꼴만 우스워지는 거죠. 그날 저는 시댁에 가서 접시만 나르고 다른 거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마저 접시 나르다가 어머니가 아낀다는 접시 하나를 깨쳐먹었고요. 이건 정말 고의는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그리 되었네요. 어머니가 접시 깨진 거 보시더니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너 이거 한 장이 얼만 줄 알고 이래? 어째 너는 애가 조심성이 없니?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이러시길래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남편이랑 거실에서 TV 보고 노닥거리다가 과일이랑 커피까지 야무지게 먹고 뒷정리랑 설거지는 모조리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어머니도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 그때부터 아셨을 겁니다. 어지간한 구박에는 꿈쩍도 안 할 며느리인 거 눈치채신 건지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는 듯 하시다가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거나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어머니가 입에 붙이고 살던 그놈의 우리 아들 타령이었습니다.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예요. 누나들과 터울이 많이 납니다. 그 집에서 남편이라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짐작이 가시죠? 시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금도 해놓으셨고 자식들 결혼할 때 집 마련할 종잣돈은 해주신 분들이라 그 점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 마련하는 데 보태주셨다고 그 집이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친정엄마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서 시댁과 멀찍이 떨어져서 삽니다만 결혼 초에는 시댁 근처인 서울에서 살았었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정말 이틀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람 피를 말리셨던 분입니다. 아마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가 아들 수발 잘 드는지 감시하고 길들이려고 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거에 또 호락호락하게 당할 성격은 또 아니었으니 매번 오실 때마다 목적 달성 못하시고 늘 삐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가사분담을 명확히 하는 편인데요. 음식을 제가 한다면 뒷정리는 남편이 하는 그런 식이에요. 청소, 빨래 및 정리 정도는 내가 하고 신랑이 화장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리 같은 거 도맡아 하고요. 남편은 가능하면 손에 물 닿는 일은 본인이 다 하고 식재료 씻는 것까지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혼 때 시댁 식구들 초대해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눈치 없는 우리 남편, 평소대로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막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히셨는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너 내 아들한테 설거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설마 집안일 다 시키니?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왜 저리 살림을 잘한다니? 이게 다 네가 시켜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돈 벌기도 힘든데 어지간히 부려먹어. 어머니 같이 사는데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도 밖에서 돈 벌어요 어머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너는 어째 한 번을 시어미가 말하는 거에 고분고분한 적이 없는 거냐? 말 같아야 제가 말을 듣죠. 매번 틀린 말을 하시는데 그럼 그걸 알겠다고 해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집안일 할 줄 모르는 아들로 키운 것보다 지금처럼 잘하는 아들로 키운 100번 잘하신 거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 낳으면 전부 다 가르쳐서 장가 보낼 거라고요. 말이라 못하면 어쨌든 나는 내 아들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속 시끄러우니까 내 앞에서는 못하게. 싫어요. 제가 왜 그런 거 눈 가리고 아웅해야 해요? 그걸 보기 싫으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그만 오시면 되겠네요. 어머니와 제가 티격태격 시작이 되니 남편이 보다 못해 끼어들더니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같이 살림 안 하면 쫓겨나요. 같이 돈 버는데 나눠서 해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만 곤란하다니까요. 우리 집 일이니까 어머니는 속상해하실 것도 없고요. 참견 그만하세요. 남편은 결국 제 편을 들어줬고 어머니는 속이 상하셨는지 표정이 굳어서는 또 단단히 삐지셔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못 살게 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그리 타격감이 없습니다. 매번 저를 나무라시면서도 본전도 못 찾고 가시는 건 10이면 9은 어머니셨으니까요. 그래도 애들 낳고 세월 쌓이다 보면 사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좋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첫애 낳고 둘째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를 그다지 며느리로 존중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며느리 돌이라는 말을 무척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그 당시 며느리 돌이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애 낳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챙길 건 다 챙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도 그 부분은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워낙 아들을 위하고 손주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저와 갈등이 생긴 건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제 친정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 친정엄마를 제가 챙기는 거나 남편이 챙기는 거에 극도로 예민하게 구셨습니다. 엄마는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 결혼하기 2년 전에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십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가봐야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느라 집을 비운다고 하면 삐죽거리며 이러십니다. 뭔 친정을 그리 드나드니? 네 엄마는 나보다 훨씬 젊은데 혼자 30년은 컸더니 더 살겠더라. 친정은 명절 때나 가면 될 것이지 애들까지 주렁주렁 달고 굳이 그렇게 다녀야 되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친정에 가져가는 짐이 뭐가 있나 뒤져보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마 하니 어머니가 해전반자 사다 나르겠습니까? 혹시 자기 아들 손주 먹일 거 싸가나 싶어 그러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친정이 가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지 그 마음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제가 친정에 잘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에게 잘하는 건 더 꼴보기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우리 엄마를 챙겨드리는 말을 하면 아주 기겁을 하시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간장게장이 너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식당에 갔다가 그 집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지 이랬어요. 여보, 간장게장 따로 좀 사서 다음 주에 장모님 갖다 드리자. 장모님도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럴까? 그럼 좀 넉넉히 사지 뭐.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이러시더군요. 예, 이런 거 나눠 좋아하지 노인네들 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해. 간도 세고 이 집 별로 맛도 없구먼 뭘 비싼 걸 굳이 사고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저는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우리 엄마 챙기는 게 고가우셨던 겁니다. 어머니, 맛없다는 분이 밥을 2공기나 드신 거예요? 아까 보니 손으로 쪄서 아주 야무지게 드시더만요? 이게 이 안 좋은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어머니보다 이는 훨씬 좋으세요. 비싸서 자주 오기 힘드니까 아예 많이 사가서 엄마 갖다 드려야겠다. 여보, 한 20만 원어치 사.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어머니는 목니 부려봤자 매번 저한테 본전도 못 찾으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나중에는 그냥 어머니 속이 뻔히 다 보였습니다. 그것뿐이었겠어요. 엄마 환갑 기념으로 여행 한번 보내드렸다가 아주 생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갑 지난 지도 한참이고 남편이 용돈에 가방에 할 만큼 해드린 걸로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아들 돈으로 우리 엄마가 여행을 가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매일 전화해서 저에게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누가 모시고 가는 거냐 하도 들들 볶길래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여행 가시는 거 제가 모시고 가는 거고요. 애들 아빠 돈 한 푼 보태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셔요. 어머니는 아들이 장구 챙기는 게 꼴 보기 싫으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싫어하신다니까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이참에 엄마랑 저랑 애들 떼놓고 오붓하게 다녀올 거니까 남편은 애들이나 보라고 하려고요. 아들 힘들 것 같아서 걱정되면 어머니가 와서 좀 챙겨주시던가요. 제 말을 듣고서는 또 자기는 해외를 가본 게 5년 전이라면서 시어미 모시고 먼저 갈 생각 안 한다고 강짜를 놓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들 돈으로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확 성질을 냈더니 다음부터는 여행 보내달란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 저리 속이 좁으신지, 본인이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건지도 잘 모르는 양반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게요. 아마 우리 아들이 7살쯤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저도 애 둘 유치원 보내게 되면서 한숨을 좀 돌리겠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에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원래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라 어쩐지 전화 올 때부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어디 아프신지 죽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지수야. 엄마가 오전에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턱에 걸려 넘어졌지 뭐니. 근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여기 마트에서 직원이 도와줘서 119 불러서 병원에 왔어. 네가 좀 와줄 수 있어? 엄마가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조퇴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살짝 넘어지신 건가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무릎뼈가 골절이 되었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고관절 골절이 아닌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수술하면 당분간 거동 불편할 텐데 어쩜 좋아? 일단 엄마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퇴원하고 우리 집으로 가요. 아우 예. 엄마 괜찮아. 일주일 입원하면 충분히 혼자 움직일 수 있어. 고집 부리지 마요 엄마. 일주일 가지고 절대 회복 못해. 뼈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붙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 당분간은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해.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심사방법이도 미안하고 내가 불편해서 그래. 엄마는 딸네 집 가는 게 불편하게 뭐가 불편하다 그래요? 아무 걱정 말고 다리 나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요. 김서방이 살림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봐서 알잖아요. 아무 걱정 말고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요. 엄마가 딸한테 미안해서 하시는 소리인 거 저는 다 압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당분간 엄마가 거동이 가능하실 때까지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저는 엄마 병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둘째 아이 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퇴원 후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엄마는 완벽하게 걷는 건 어려웠습니다. 서서 움직이는 보행기로 집안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만 가능했어요. 보행기와 목발로 당분간 움직이셔야 했는데 아마 집에 혼자 계셨으면 진짜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를 당분간 모신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딸네 집에 와서 가만히 차려주는 밥만 드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기 힘드신데도 아침에 애들도 깨워주시고 출근 준비하는 동안 아침도 챙겨주시려 하고 퇴근해서 오면 설거지며 빨래며 다 되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오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와 계신다는 말을 전해 들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 계시는 거로 시어머니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준호 어미 너 친정엄마가 지금 집에 와 계시다며? 다리뼈 붙을 때까지 한 달 넘게 같이 지내야 한다면서. 근데 너는 그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 저는 처음에 말을 안 한 거 나무라시기에 엄마 다친 거 말씀 안 드려서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정신이 없어서 다친 거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대신 어머니가 안부 물어보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혀를 차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참, 예,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 아들 집에 엄마 모시고 오면서 왜 내 허락을 안 받느냐 이거야. 너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거니? 아니 너희 친정엄마 모시려면 엄마 집으로 네가 갈 것이지. 왜 우리 아들 집으로 모시고 와서 힘들게 하니? 참, 여기가 누구 집이긴요. 남편이랑 제 집이죠.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모시고 오는데 제가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요? 자꾸 이상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아들이 장모만 챙길까봐 혹시 또 질투나서 이러세요? 아, 어머니도 참 어지간하세요.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속내를 듣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마 안 봐도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신나게 제 욕을 했겠죠. 저는 그날 어머니와 통화 후 남편에게 미리 당부해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는 거 내 귀에 안 들어오게 좀 해줘.
앞으로 한 번만 더 오늘처럼 전화해서 우리 엄마 집에 계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그때는 나 당신 엄마고 뭐고 없어.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하고 아들하고 살라고 할 거니까 중간에서 똑바로 해. 준호 엄마, 미안해. 내가 안 그래도 엄마한테 아까 잘 말씀드렸어. 내가 힘들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길래 전혀 힘든 거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도 이제 지친다, 지쳐. 당신 어머니 참 대단해. 암튼 나도 이번 일로 생각이 많다는 것만 알아도. 남편 역시 조에게 미안해하면서 어머니가 혹여 또 속 좁은 소리를 못하게 잘 살피겠다 했고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건 그 일 있고 2주일이채 지나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키즈카페에 잠깐 놀게 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올 작정이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기까지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저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랐는지 어머니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지금 마트 좀 다녀왔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너네 집 올 수 있는 거니? 집에 왔더니 청소고 뭐고 엉망이라 내가 막 다 정리한 참이다. 근데 어머니,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저는 그때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걸 깨닫고 이방저방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엄마를 찾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오셨을 때 우리 엄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뻔뻔한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와서 보니 네 엄마도 어지간히 다 나은 것 같더라. 목발 짚고 다닐 정도면 혼자 충분히 있어도 되겠더구만. 왜 굳이 우리 아들 집에 더 있으려고 하신다니? 너희 집에 한 달이 다 되도록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싫어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라고 했다. 내가 택시 불러서 잘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집만 따로 챙겨다 드려. 이러시는데 저 그 순간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화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내쫓아요? 어머니 같으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는 어머니랑 입씨름하는 거 지겹네요. 어머니 말대꾸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같이 속 좁고 며느리 무시하는 분 심으로 대접 못하겠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영 끊자고요. 저 댁의 아드님이랑 이혼하겠으니까 그렇게 귀하신 아들 오늘 당장 데려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남편은 그 난리 속에서 어쩔 줄 모르더니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일은 진짜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이 사람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실 수도 있는 건데 장모님한테 야박하게 구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너 이 자식? 이제 네 마누라 역성 만드는 거냐? 네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다 네가 힘들까봐 이런 거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 저랑 집사람 사이 갈라놓는 짓인 거 모르시겠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때는 어쩐 일인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못되게 마음 쓰시면 벌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는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신 거 나중에 그대로 받으실 거라고요. 그래? 나는 절대 돌려받을 일 없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설마하니 네 손 빌려서 병구 안 하겠니? 지금 한 말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 오늘 이후로 어머니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예요. 앞으로는 저만 신경 쓸 거고요. 편하게 살 생각이니까 다시는 시몬으로 탈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모르고 큰소리 치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가방이랑 겉옷을 챙겨 그대로 현관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거 보고 저더러 버릇없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거 남편이 겨우 말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이 지수야, 엄마 괜찮아. 이제 엄마 많이 좋아져서 혼자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근데 네 시어머니가 와서 대놓고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있기가 싫더라. 너 괜히 김서방이랑 싸우지 말어. 그래도 나 올 때까지 있어야지. 목발 짚고 가면 어떡해요, 엄마. 내가 내일 당장 모시고 올 거니까 기다려요. 그럴 거 없어. 집으로 엄마 짐이랑 보행기나 좀 실어다 줘. 엄마도 이제는 내 집이 편해. 집에 있으련다. 속상했지만 저는 더 고집부리지 않고 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루 걸러 하루 엄마 집으로 퇴근해 먹을거리며 엄마 살림을 거들어드렸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깽판 치고 간 그날 이후 저에게 완전 납작 엎드려 모드였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매일 전전긍긍하며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쫓아낸 그날 남편에게 시모와 영 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나 당신 어머니 다시는 안 봐. 당신한테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나더러 가자는 소리 했다가는 당신하고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어. 애들 들으면 충격받아. 제발 말 조심 좀 하자. 어? 애들은 어찌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남편은 어머니와 제가 안 보고 살지언정 애들에게 상처 주는 이혼 같은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 고맙다 생각합니다. 만약 저를 못마땅해 하거나 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3년 전 어머니와 얼굴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시댁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명절이고 제사고 생신이고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시누이들의 압박도 있었지만 전부 대차게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지내니까 불편한 마음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종종 남편은 어머니 댁에 가서 챙겨드리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 별다른 요구를 안 했으니 저는 그것까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모르는 거라더니 작년 겨울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남편에게 몇 번 전해 들었는데요. 얼마 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궁암이 요즘 흔하기도 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예후도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이니까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겁이 나니까 가까이 있는 아들을 전보다 더 들들 볶아드신 듯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전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올라올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힘들었던지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수술하시는데 아마 항암도 하셔야 할 것 같아. 내가 당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항암하시는 동안만 당신이 먹을 거 좀 챙겨드리면 안 될까? 이러길래 나 어머니 얼굴 보는 건 싫어. 집에서 반찬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더 이상은 바라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 아플 때 챙겨준 남편 생각해서 저 정도 배려까지는 해주겠다 한 겁니다. 솔직히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엄마 쫓아내시던 모습 떠올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술하기 며칠 전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서 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미친 듯이 하길래 어머니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3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시어미가 병 걸려 아프다는데 정녕 코빼기 한 번 안 비출 거니? 저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화하신 건데요? 나 수술하고 항암하려면 혼자 집에 못 있는 거 알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나 수술하고 나면 항암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환자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니? 회복하는 동안 아들 집에 가 있을 거니까 방 하나 비워놔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디로 온다 그러세요? 제가 왜 어머니 병시죽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이나 형님들더러 하라고 하세요. 혼자 간병은이 쓰시던가요. 우리 집에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참 변한 게 없으시네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긴 하지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 며느리 노릇 저 사표 냈고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아플 일 절대 없을 거라더니 그런 못쓸병에 걸리셔서 어째요? 내가 예전엔 네 친정엄마한테 막대한 건 지금 생각하니 내 잘못인 것 같구나. 그건 사과하마. 근데 그 일 때문에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말이 되니? 당연히 말이 되죠,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우리 엄마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결심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거 솔직히 진정성 느껴지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급하니까 이러시는 거 저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내년 봄에 이사 가는 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저 친정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 아들이랑 잘 의논하세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본인은 한탄하거나 우리 집 밀고 들어오겠다는 소리 할 게 뻔한데요. 남편에게 그날 똑똑하게 제 의사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는 거 당신 설마 그러라고 한 거 아니지? 대체 당신 어머니는 왜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치시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한테 연락 오는 일 없게 해달라고 했잖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나 당신 어머니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 나 못된 건 아는데 그랬다가는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당신이 어머니 신경 쓰이면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머니 생활 어려우신 거 아니래. 수술하고 회복하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시다는데 엄마가 지레 겁먹어서 저러시는 거야. 당신 신경 쓰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마음 풀어. 어?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김서방 입장도 생각해주라며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저는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된 거 맞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본 바로는 그분은 절대 며느리인 저와 친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안 되는 걸 제가 마음써가면서 노력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는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들이 번갈아 돌본 걸로 알아요. 자식들이 셋이나 되고 며느리 없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서 굳이 왜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한 건지. 앞으로도 저는 못된 며느리로 살려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 입장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이신 분들은 아마 저와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저더러 너무 못됐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사연에 쓴 것만 이유겠습니까? 차마 여기에 밝히지 못할 정도로 자존심 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 일이 누적되어 오다가 엄마 사건을 계기로 연을 끊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모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연 끊고 사는 것도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맘만 먹으면 이혼보다 쉽습니다. 맘 먹기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며느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저는 연 끊고 살기 전에도 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서 마음속에 응어리는 없답니다. 특별할 거 없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의 가정은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크기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이혼하기 전 시댁은 저의 능력에 빌붙어 살려고 발악하다가 제게 처참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해요. 그럼 재미있게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또한 그랬죠.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후였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아니 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직원들 다 그만두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하필 왜 당신이냐고. 아무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 나가는 구멍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참,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권고사직 때리는 곳이 어디 있어. 진짜 웃기는 회사네. 누가 보면 월급 대단히 많이 주는 줄 알겠어. 겨우 그거 주면서 죽어라 부려먹더니 지들 힘들다고 나가라고? 아유, 차라리 잘 됐어. 그런 회사랑 영 끊는 게 나아.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애써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나 적잖이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빚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없잖아요. 우리 역시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풀로 땡겨받아서 마련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노는 신세가 되었으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속상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남편 더 보태고 싶지 않았는지 괜찮은 척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고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렇게 저는 2달 만에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만 구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일은 많은데 전 직장보다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이래서 어느 세월에 빚 다 갚냐고. 왜? 계속 마이너스야? 이러다가는 저축은커녕 빚만 갚다가 세월 다 가겠어. 2달 가까이 쉬면서 면접 보러 다녀보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취업난이 심각하다 떠드는 소리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 일자리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 회사 하나 없겠어? 생각했던 게 큰 오산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뭐 하나요? 그 회사에서 저를 안 뽑아주는데 그렇다고 다른 회사로 눈길을 돌리자니 마음에 안 드는 조건 투성이고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적당한 회사로 골라 들어왔는데 전 직장보다 적은 월급에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월급 적어도 어쩔 수 없잖아. 겨우 들어간 회사인데 감수해야지. 우리가 더 아껴 쓰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면 나아질 거야. 돈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며 위로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줄어든 수입만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장을 옮긴 것에 관해 말하게 되었죠. 그러자 언니가 곰곰이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히 뉴스에서 떠드는 게 아니야.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만만치 않다니까. 연보이고 뭐고 적당한 수준 구하는 것도 힘들어. 그뿐이야? 어렵게 취직하면 뭐하니?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뽕을 뽑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난 이번에 때려치웠어. 그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불안하게 언제까지 K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회사 그만뒀어? 아니 왜?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알아주면 뭐하니? 내가 죽을 판인데. 상사들 비위 맞추는 것도 못 해먹겠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질러버렸지 뭐. 언니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 어쩌기는 말했잖아. 내가 한번 해본다고. 사업이라도 하게? 못할 게 뭐 있겠어? 물론 자리 잡는 데까지 힘들겠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런데 다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 어찌됐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한 번 사는 인생 떨어지는 현실만 보고 살기 아쉽잖아. 도전해보는 것도 다 피와 살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사표 냈지.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너랑 같이 동업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동기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전 회사 사정 안 좋아서 권고사직 당했다며? 네 정도 실력에 회사원이면 재능 낭비지. 너 기획력 끝내주잖아. 아이, 내가 무슨 그 정도 아니야. 언니, 내가 지금 월급 적게 받아서 속상하다고 하니까 괜히 위로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나 네 실력 인정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시대는 겸손 따는 거 재수없어 해. 솔직히 너 일 잘하는 거 동기 중에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어때? 같이 한번 해볼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나 지금 정식으로 너한테 동업 제안하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동업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동업할 만큼의 여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못 돼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언니는 성급하게 거절하지 말고 충분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머릿속에 사업이 맴돌았어요. 언니 말대로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일자리의 불안감을 느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도 했지만 어디 그럴 형편인가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동업할 자금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언니는 돈 때문에 거절한 걸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자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같이 일해보자고 꼬셨어요. 사실 언니는 돈 좀 있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초기 자본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같이 열심히 일으켜보자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왜 사업을 한다고 설쳤을까?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린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한다고 그간 고생 많았어. 방금 사격은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이렇게나 많이? 언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보낸 거야. 그동안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자리 잡는다고 못 챙겨줘서 미안했거든. 프로젝트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한 네 공이 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능력 있다 그랬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되잖아. 언니도 나도 이 사업에 많은 걸 걸었는데 너랑 일 시작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동안 바빠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갔지? 이참에 며칠 푹 쉬면서 제대로 힐링하고 다음 달부터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로서 잘 이끌어 나가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표라니? 스타트업이 성공으로 치닫자 언니는 회사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더 확장했고 다른 위치에 사무실을 얻어 저를 공동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저는 자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 미안했는데 언니는 제 능력과 노력 아니면 진작 망했을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앉혀지게 되니 낯설고 부담감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싫지 않더군요. 제가 언제 대표가 되어보겠어요? 이게 다 언니 덕이죠. 언니는 돈, 저는 능력. 둘이 모이니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더 열심히 일할 힘이 생겼고 그렇게 지금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대표가 되니까 가져가는 돈도 더 많아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모가 연락도 없이 회사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죠. 저 없으면 어쩌려고 그냥 오셨어요. 괜히 헛걸음하시게.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둘러보고 싶어서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작지 않구나. 둘째는 그냥 작은 회사라더니 이 정도면 적당하네. 전보다 돈을 더 잘 번다지? 이렇게 보니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보다. 너 몰라보게 달라졌어. 옷이며 화장이며 퀴티가 잘잘 흐르네. 하긴 뭐 대표니까 그렇겠지. 말만 대표지 다 제 건 아니에요. 에이, 아들한테 들으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이 공동대표를 위임했다며. 그럼 이 회사 파는 네 거지. 솔직히 그 선배란 사람이 한 게 뭐 있니? 돈만 냈지 성과는 네가 다 낸 거 아니야. 아무튼 네가 이렇게 대표 자리에 앉아서 돈 잘 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어.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 때 네 덕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네? 그게 무슨... 우리 첫째 말이야.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니. 아니 너는 대표가 됐으면 얼른 가족부터 챙겨야지. 계속 저렇게 놀게 둘 거야? 일자리 없으니까 여태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는 여기 대표니까 자리 하나 만드는 거 별것도 아니잖니. 이참에 큰애 좀 데려다 써라. 아주버님을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형이요. 시모는 장남이 일도 못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해했습니다. 번듯한 직업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시모 말로는 회사가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면서 한탄했지만 저는 취업 못하는 이유를 딱 알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놀고 먹는 배짱이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이죠. 시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팔자가 얼마나 좋나요? 남들은 자기 개발 및 스펙 쌓기에 바쁜데 아주버님은 늘 궁리만 하는 사람이라 시모의 말이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되는데 어려워요. 아주버님이 저희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머, 너 무슨 말이 그러냐? 우리 아들이 왜 못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둘째보다 똘똘했다고.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아주버님 이쪽 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시고. 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배우면서 익히는 거지. 네가 옆에서 차근차근 잘 알려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야. 아까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직원들 다 컴퓨터 만지면서 일하더라. 너 큰애 방에서 뭐 하는지 봤잖니? 얘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데. 어머니, 그건 게임이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자격증을 딴 전문가들이에요.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런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차근차근 알려주라니까. 얘는 왜 해보지도 않고 이래. 어쨌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글쎄, 게임과 업무적인 건 별개라니까요. 어머님보다 덜하겠지만 저도 아주버님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무턱대고 취직시키는 건 안 돼요.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면접 보고 절차대로 들어왔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특혜를 주면 직원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주버님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고요. 아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깐깐하게 나온다. 대표식이나 되면서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직원들 눈치까지 봐야 해. 네가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융통성이란 게 있어야지. 첫째가 잘하는 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니. 그렇게까지 해서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 이득 볼 게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대표 아니에요. 같이 일 시작한 언니가 대부분의 집은 다 갖고 있고 저는 그냥 대표 자리에만 앉아서 언니 대신
이 사무실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 언니란 사람이랑 친하잖아. 얘가 다 일으킨 회사인데 언니 눈치 볼 거 뭐 있어. 맘마다 쥐도 양심에 찔리니까 사무실 하나 만들고 너 대표 자리에 앉힌 거 아니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여유가 안 되면 모를까. 이렇게 대표 자리에 앉아서 회사 하나 굴리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한 가족끼리 매정하게 이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집안 장남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안 그래?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끌어주는 거다. 제발 네가 우리 첫째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몇 번이고 안 된다고.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는 제발 부탁이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겨우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시모와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어째나 부탁하시던지 난처해서 혼냈다니까.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건 무리야. 도저히 들을 생각을 안 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나 대신 잘 좀 말씀드려줘. 나보다는 당신이 더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 당신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아니 남도 아니고 우리 형인데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엄마 말대로 그래도 대표인데 직원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당신이 채용하면 채용하는 거지. 정 그게 걸리면 비밀로 하고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이 알 게 뭐야. 비밀로 하면 시댁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비밀로 하든 공개하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자격증을 따놓고 어느 정도 공부해서 준비한 다음에 부탁하면 모를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자리 하나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자리 하나 만들면 되지. 전문적인 일 말고 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주면 되잖아. 당신 설마 선배 눈치 보여서 그런 거야? 아니 눈치 볼 게 뭐 있어. 엄마 말대로 그 회사 당신이 키운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부탁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줄까? 누가 어머님 아들 아니랄까봐 어떻게 둘이 똑같은 소리를 할까? 나랑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나 공과 사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야. 가족이고 뭐가 얽혀있는 관계로 자리 하나 턱 내주는 사람 아니라고.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어.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주자가 못 되잖아. 됐어. 당신한테 괜히 말한 것 같아. 나 대신 어머님께 잘 좀 전해달라고 말 꺼낸 건데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만 해대네. 그냥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러지 말고 그냥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라. 우리 형 불쌍하잖아. 엄마 말대로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누가 시집 오고 싶겠어? 그걸 왜 나한테 해결하래?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참 답 없다. 그렇게 걱정되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장 형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 오냐오냐한 잘못이고 남편은 하나뿐인 형 남을 날은 내버려 둬놓고 모두 저만 바라보며 손가락 빨고 있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못한 말까지 남편한테 다 풀어내고 그냥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차차 시모에게 잘 말하려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밖에서 일을 처리하고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쭉 지켜보니까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들기만 하던데
늙은 내가 봐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나보다 젊은 우리 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는데? 아가씨, 이건 뭐예요? 배우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차리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거든. 우리 첫째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명색이 시아주버님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무시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내가 쓱 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겠어. 안 그래요? 배우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 참, 저기 총각. 나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시원해 커피 좀 한 잔 부탁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알아서 커피 좀 타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여기 대표잖아. 그럼 나한테도 깍듯하게 대해야지. 안 그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시모가 직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것저것 간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인 아들 취직시켜줄 것처럼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모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아우, 이건 아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이, 그나저나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언제 취직시켜줄 거니? 하루하루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내일부터 당장 출근시키게 해라. 출근은 무슨 출근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대표라는 애가 아주 꽉 막혔어. 내가 아까 직원들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더라. 대충 보셨겠죠. 우리 직원들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그냥 자격증 따고 들어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들 죽어라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들이랑 같이 어울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머님 욕심이죠. 그리고 저 없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업무 방해돼요. 거기다 제 체면은 어떻고요? 어머님 때문에 부끄러워서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되도록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안 되겠네요. 충격 받더라도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주버님, 어머님한테나 귀한 아들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부모한테 용돈이나 탔으면 말 다 했죠. 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반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일하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님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게요. 아주버님은 뭐 생각이란 게 없어요? 어머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냐고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먹은 아주버님 일자리를 어머님이 찾고 다니시냐고요. 무조건 우냐우냐 한다고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었습니다. 평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시모와 벽을 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좋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제 체면 다 구기게 만들고 자꾸 아주버님 일자리를 부탁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상관없이 다 퍼부은 것 같죠. 그래서 속은 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제대로 제 말에 열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서 시모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무시해? 정식 대표도 아니면서 그깟 대표 자리 하나 믿고 까부나 본데. 정신 차려 이거사. 시어미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이라도 되냐? 그래봤자 바지 사장 주제.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대들어?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네 직원들도 다 알아? 이딴 것도 상사라고 못 실은 직원들이 불쌍하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못돼 처먹은 널 누가 믿고 일하겠어? 시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고 갑자기 대표실의 문을 벌컥 열더니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들, 일 못하고 놀고 있는 우리 큰애 지한테는 아주버님인데 나 몰라라 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 들었죠?
이렇게 예의 없고 치밖에 모르는 사장 뭘 믿고 일합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세요. 나라면 이런 직장 안 다니고 말지. 지가 대표운 다야? 하지 사장인 주제. 내가 너 언제까지 대표질 하나 두고 볼 거야. 가족 힘들 때 모른 척하면 천벌 받는다. 시모는 직원들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한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고 나갔어요. 저는 정말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회사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엄연한 직장이며 제가 사회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대표로서의 체면도 있고요. 그걸 산산조각 낸 시모가 너무 싫더군요. 일도 못하게 회사까지 와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나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할 기분도 아니고 해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모 이야기를 막 퍼부었죠. 그러자 남편은 불난데 기름 붓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게 그냥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었어?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좋게 가면 될 일을 왜 힘들게 가냐 이 소리지. 물론 엄마가 잘못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당신도 일조한 잘못이 있잖아. 그거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야, 너도 그딴 소리냐? 진짜 네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네 엄마가 한바탕 난리치고 가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소리를 또 뱉고 앉아있어? 너 그냥 나가서 네 엄마랑 같이 살아.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여유롭게 사는 줄 까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제대로 깨우쳐봐.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시모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에서 남편 놈까지 저딴 막말을 내뱉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꼴도 보기 싫다며 남편을 쫓아냈고 차량 카드까지 싹 압수했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제야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면서 시모한테 체면 상하게 회사에서 왜 그랬냐고 난리치면서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동안 싹싹 빌면서 잘못됐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봐달라고 하길래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나 되도록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얽히지 않게 당신이 가운데서 좀 잘 처신해줘. 확실하게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 없던 일로 넘어갈게. 그래, 알겠어. 나만 믿어.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내가 아주 빈틈없이 싹 막아줄게. 우리 엄마 보기 싫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돼.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 있게 말했고 저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상종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연락처까지 차단하니까 시모와 엮일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성실하게 가운데서 잘 막아주며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그렇게